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쉐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샤크라 맥스와 함께 머리 아픈 접근 제어 한 큐의 해결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접근 제어는 특정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사람과 디바이스를 직무, 역할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적절히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내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서버에 아무나 접근하면 보안상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접근 제어 정책을 우리 회사만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속해 있는 업계에 다양한 규정들이 있을 건데 그런 규정들을 준수하지 못해서 골치가 아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접근 제어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잘 활용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접근 제어 솔루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자세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내사항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접근 제어 솔루션의 방안과 웨어밸리 샤크라 맥스 V4의 기능을 소개해 드릴 DS 데이터 전진기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처음에 녹화를 할 때 2018년인가 19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과장님. 네. 오랜만에 다시 뵙는데 진급도 했습니다. 그때 대리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는 대리였는데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과장님으로 진급을 하신 이유도 그동안 뭐 DS 데이터 이렇게 잘 성장하고 샤크라 맥스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 얻고 그래서 이렇게 승진하신 것 같은데 네. 좋은 반응도 얻고 많은 피드백을 받기는 했는데 제 머리카락도 좀 많아져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갑자기 슬픈 얘기를 하셔갖고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발표자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했던 거랑은 조금 내용이 좀 많이 추가가 됐어요. 네. 지금 보시면 DB 접근 제어라고 저번에 썼었는데 네. 이번에는 제목 자체가 접근 제어입니다. 좀 더 범위가 확장이 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그때 당시에는 그 보안 컴플라이언스의 기준을 좀 맞춰서 네. DB 접근 제어를 좀 소개를 했다면 요새는 이제 회계 감사라든지 일반 IT GC 항목에서도 접근 제어를 좀 수면 위로 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네. 좀 많은 상장사들도 네. 회계 감사 때문에 그렇죠. DB 접근 제어를 좀 많이 문의를 주시는 상황이세요. 네. 그리고 DB 접근 제어를 엔터프라이즈 기업뿐만 아니라 그래도 좀 중소하신 분들도 많이들 이제 설치를 해놓으시고 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그것도 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우리가 DB 서버가 엄청 많은데 네. 거기는 각자 뭐 계정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DB 접근 제어, 시스템 접근 제어, 뭐 솔루션들이 막 계정 관리 엄청 많은데 네. 한 큐에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면 AC and IA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소개가 좀 길 수가 있습니다. 개요. 하지만 금방 끝낼 수는 없는 그런 챕터예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어가 나왔죠. 접근 제어란 무엇인가? 예, 그래서 접근 제어를 이거를 제가 제 경력으로서 제가 경험했던 걸로서 풀기는 조금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그래도 좀 보안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공인하게 이렇게 내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인 인증 기관이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기관은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문서에 보면 접근 제어의 항목이 어떤 거를 뜻하는지 이렇게 두 줄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OS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서버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접근 제어는 조금 저희가 사용하는 서버 접근 제어랑 내용은 약간 좀 다른 게 파일이나 디렉토리라는 객체를 써요. 근데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서버를 이미 접근한 후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한 사후 관리 측면에 대해서 접근 제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버 접근 제어면 파일이나 디렉토리까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서버 접근 제어는 말 그대로
서버에 접근을 하는 사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버의 계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접근을 한 후에 명령어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를 하는 걸 서버 접근 제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접근 제어는 근데 그 이후 단계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거 같은 경우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라는 오브젝트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네. 다른 솔루션이 또 있죠. 그러면 엔드포인트 솔루션. 그럼 네. 일반적인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 구축했어. 네. 그러면 저런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제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린 이거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된다. 되네.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건 네. 이제 정확하게 솔루션이 나눠져 있다. 네, 그래서 네. 저 부분 하고 싶으시면 엔드포인트 사셔야 됩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재밌는 게 DB 접근 제어. 네. 그래서 DBMS 같은 경우는 네. 뒤에 보시면 오브젝트가 테이블하고 뷰예요. 요거는 네. 이것도 그럼 DB 접근 제어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DB 접근 제어는 네. 저 오브젝트까지 다 통제가 가능해야 DB 접근 제어입니다. 왜 다르죠? 왜? 뭔가 혼돈이 오실 거예요. 네. 서버 접근 제어는 말 그대로 진짜 서버에 접근을 해서 명령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서버 접근 제어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DB 접근 제어는 DBMS에서 날아가는 그 명령어 안에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뷰 그런 오브젝트 그 명을 정확하게 파싱을 해서 그거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DB 접근 제어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브젝트 단까지 다 통제를 할 수 있어야 DB 접근 제어입니다. 시중에 있는 DB 접근 제어가 많죠. 샤크라뿐만 아니라 다 되겠죠? 네, 다른 타사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것도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 안 되는 제품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DB 접근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서버 접근 제어 마냥 DB에 접속하는 것만 막아주는 거예요? 접속을 하고 명령어에 대해서 실렉인지 인설트인지에 대한 그 앞에 키워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버 접근 제어 그 기능하고 DB 접근 제어 기능하고는 좀 이렇게 처음에 검토를 하실 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RFP라든지 이런 걸 띄우실 때 서버 접근 제어는 저런 것까지 쓰실 이유는 없으셔요. 하지만 DB 접근 제어는 테이블과 뷰 같은 오브젝트 통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저거를 이제 누락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조금 도입을 그래도 여기가 이제 싸서 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반쪽짜리 DB 접근 제어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계 기관에 이런 데 규정은 네. 저런 것까지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도입한 DB 접근 제어는 안 되네? 네. 이거 왜 이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서버 접근 제어는 저게 안 되더라도 타 솔루션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서버 접근 제어들은 대부분이 다 저 땅까지는 안 된다. 네, 안 되고 대부분 이제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고 자, 그럼 오브젝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렇게 실무에는 영역별로 솔루션들이 있고요. 오브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접근 제어 할 수 있는 대상을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오브젝트 말고도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이렇게 주석을 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페이지라든지 이런 뭐 프로세서 이런 것들도 막 있고 되게 많아요. 네트워크 딴 노드까지. 지니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니안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잖아요. NAC. 네, NAC라고 부르죠. 네. 그 네트워크 노드를 통제하는 게 이제 지니안 같은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요즘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들 난리긴 한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여쭤보면 안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근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접근 제어 솔루션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이렇게 약간 좀 시커멓게 약간 볼딕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서버 접근 제어랑 보통 SAC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버 계정 관리라고 해서 IAM. 보통 AWS는 IAM이 이렇게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갖고 왔고요. 데이터베이스는 DBAC. 그래서 접근 제어에 대한 DB 접근 제어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DB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따로 써놨죠? 네. 네, 이걸 왜 따로 써놨는지는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저기까지 예. 돼야 진정한 DB 접근 제어가.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 제어고요. 그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 제어에 대한 그 상세한 기능은 뒤에서 네.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DB 계정 관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트워크 접근 제어는 다들 지니안 쓰시니까 다른 네, 맞아요. 예, 진짜 맞아요. 다 대부분 쓰시는 것 같아요. 예, 다 네. 지니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나열을 하긴 했는데 네. 왜? 예, 이 솔루션들을 왜 도입을 해야 되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가져보시는 걸로 예, 이번 세션에서 가져보시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이유를 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IT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난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임원진을 설득하기는 좀 어려우시죠. 그쵸? 왜냐하면 솔루션이란 거는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네. 완제품을 사시는 건데 그렇죠. 제품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항상. 네.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결제가 나야 되는 거고 네. 결제를 태우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조목조목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회계감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계감사가 요즘 좀 화두가 좀 되긴 했다. 뭐 연결재무제표가 뭐 좀 이렇게 손방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물러졌다곤 하나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외부 왜- 회계 감사 그 기준이 좀 많이 완화가 많이- 돼서 네. 안 받아도 되는 기업들도 이제 많이 받아야 된다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그렇죠. 오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는 회계사분들도 샤크라가 뭔지 알아요. 아, 저기에서 자료를 뽑으니까. 네. 아. 그래서 요즘 뭐 그냥 어디 그 콘솔에서 그냥 뽑으면 네. 그냥 엑셀로 뽑아서 주시던데요라고 네, 얘기를 네, 하십니다. 네, 그냥 네.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 뭐 샤크 뭐 DB세 뭐 그러던데요? 라고 네. 하시겠죠. 네. 그래서 보통 무슨 법인의 회계사인데 네. 이런 걸 엑셀로 뽑아서 달라라고 그냥 아예 대놓고 요청하시는 데도 있고 오. 감사가 끝나시고 네. 이게 도입이 안 돼 있으신 고객사에는 네. 샤크라나 뭐 DB 뭐 있잖아요. 네. 그거 도입하시면 돼요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회계사분들이 영업을 해주시네요. 네, 회계사분들이 네. 영업을 받고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심증은 근데 있으나 어쨌든 본인들 이렇게 감사하시려면 저런 그렇죠.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네. 데이터 뽑을 수 있는 게 지금 저런 솔루션들이니까 어쩔 네, 수 없이 필요해서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보통 회계는 경영 지원에서 받죠. 그렇죠. 경영 지원이 전산이랑 같이 있으신 회사도 있지만 네, 있습니다. 분리돼 있는 회사가 더 많잖아요. 규모가 크면 대부분 분리돼 그쵸. 있으니까요. 네. 경영 지원에서 갑자기 보안팀에 연락이 옵니다. 음, 저희 이거 뽑아달라고 하는데 회계장부를 네네. 이거 뽑을 수 있어요? 라고 문의가 옵니다. 근데 보통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면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은 DBA가 저 전화를 받으면 네. 뽑아드릴 수 있을 것 같나 없나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대부분 DBA랑 한 팀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보안팀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뽑아요? 이렇게 반응이 되세요. 그러신 경우는 이걸 도입을 하셔야 돼요. DB 접근제를 도입을 하셔야 뒤에서 기능을 한번 살펴보긴 하겠으나 검색에 DML만 따로 쫙 추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추출해가지고 주면 끝납니다. 근데 없으면 MS SQL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SQL 프로파일러라 그래가지고 그걸 맨날 켜놓으셔야 돼요. 그 해당 전산 회계 감사 때문에. 네. 그럼 회계 감사를 위해서 그걸 계속 켜놓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무리가 있죠. 왜냐면 네. 서버에다가 프로파일러 따로 켜놓고 자원을 먹여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네. 이것도 같이 이게 다 말을 맞춰야 돼요. SQL 프로파일러라는 그 프로그램이 뭐지 하고 꺼버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뭐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닌데 뭘 자꾸 이렇게 올라가서 자원을 먹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다른 DBMS도 비슷한 프로파일러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이 툴이 있으나 네. 따로 그걸 로깅을 하기에도 로그 양도 만만치도 않고 뽑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고요. 네. 그리고 애초에 샤크라는 보안 솔루션이죠. 그쵸. 예, CC 인증도 다 받은 제품들이고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보안 감사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솔루션이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ISMS라든지 아니면 뭐 그 상위 기관 보안 감사가 나왔을 때 네. DB에 대한 DBMS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접근 지역 있으시잖아요. 확인을 해봤다. 네. 관리자 메뉴 한번 틀어봐 달라. 네네네.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근데 그냥 당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좀 기능을 보시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줘버리면 되겠네. 요걸 또 좀 제가 네, 팁을 네, 드릴 네. 테니까 네, 감사받는 그런 꿀팁 같은 거. 네. 예,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예, 물론 다들 잘 하고 계시고 노하우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많은 사이트를 이렇게 돌아다니 보다 보면 잘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한번 모방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즘 보안 감사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전산 원장에 대해서 변경 전후 데이터를 남기라고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에 나와 있어요. 애초에 감독 규정의 규정인 거고 전산 원장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금융기관,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전산 원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원장이 마음대로 변경이 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예를 들어 증권사 같은 경우면 뭐 나는 예전에 삼성증권 한번 사태 터졌던 적 있어요. 주식이 갑자기 몇 개 잘못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갑자기 주식 수량이 많아진 사람들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 그렇죠. 그리고 그 전후 데이터를 누가 보고 그러니까 가상으로 조회를 해서 그거가 데이터가 전 데이터가 뭐고 이 업데이트 구문이 날아가면 어떤 후 데이터가 되는지에 대한 책임자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다 남겨야 된다 이제는. 예, 그래서 이거는 샤크라 같은 경우는 이게 기능이 생긴 지는 꽤 됐는데 계속 고도화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정책에 맞춰서 감사받기 편하게 고도화를 하고 있고 그 고도화된 기능들이 이제 거의 뭐 최신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요거는 한 번 더 보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이 부분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제일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저거 같아요. 네, 그렇죠. 원격으로 하는 건 DB 접근제로 좀 DB 접근제 써보신 분들은 아세요. 원격으로 붙는 건 뭐 DB 접근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내부 사용자 통제하는 건 오케이 안다. 와스에서 DB 붙는 거, 와스에서 DB 붙는 거는 개발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붙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나. 와스 서버에 대해서 개발자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개발자가 DB에도 붙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아예 패스워드를 오픈을 안 해요. 그런 금융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패스워드를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서버 접근 제어를 써서 아예 DB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그 명령어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접근 제어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서버 투 서버에 대해서 로깅을 안 남기시더라도 그런 것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팁이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DB 접근 제어에 대한 검색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접근 제어를 도입하면 참 편하겠죠. 감사 대응용 메뉴가 또 따로 있습니다. DB 접근 제어에. 네, 그래서 그런 메뉴들을 좀 활용을 하면 참 편하고요. 이런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로 받아보고 있냐 이런 감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또 그러면 메일 같은 걸 이제 샤크라맥스랑 연동을 해가지고 DB 접근제랑 연동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억해가지고 계속 뽑기 쉽지 않잖아요. 자동으로 날라오게 할 수 있는. 네, 자동으로 날라올 수 있는 그 연동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 연동을 시켜놓으면 경보 뭔가 크리티컬한 경보가 떴을 때 이메일로 알람이 오게끔 하는 그런 연동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보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결제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결제자가 책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책임성도 띄울 수 있겠죠. 그리고 솔루션 자체의 결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정 만들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런 서버 접근 제어 기능도 간단하게 샤크라가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서버 접근 제어를 진짜 딥하게 쓰려면 제가 전전년도였죠. 하이웨어 발표 한번 했었죠. 맞아요. 하이웨어 같은 그런 전문적인 서버 접근 제어를 쓰시면 좀 좋긴 하나 하이웨어 따로 또 도입해가지고 돈 하기가 좀 하신 분들은 금액이 안 되신 분들은 DB 접근 제어 도입해 놓으셨으니까 그걸로 서버 접근 제어 기능을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보라색으로 뭔가가 떴네요. 대충 보시면 다 DB와 관련돼 있는 것 같죠. 앞 글자를 보시면. 근데 이게 옛날에는 다 보안 관련된 사항이었어요. 근데 이게
회계감사에서 보는 ITGC의 체크리스트 중에 발췌를 한 겁니다. 아. 직접 회계사들이 보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는 회계사 타이틀을 가지고 네. 외주를 주시는데요. 네네. 제 아시는 분이 이제 회계사 분이 계신데 네. 물어봤어요. 네. 처음에 네. 몇 년 전에 물어봤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저런 걸 물어보진 않는다. 네. 외주로 프리랜서나 외주나 아니면 회계법인 큰 데는 딜로이트는 따로 그 회계사분들이랑 전산처럼 감사하시는 분들 네네네. 따로 데리고 같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네, 그분들이 가셔서 저거를 이제 물어보시거나 직접 DBMS 붙여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확인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빡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체크리스트에 증정만 달라라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네. 여기 보시면 DB 슈퍼 유저 접근 이력 모니터링 되냐? 캡처 떠달라. DB 계정 권한 생성한 거에 캡처 떠달라. 회수한 거 떠달라. 네. 이거 증적이 다 남을까요? DBMS에? 일반적인 DBMS만 운영한다면 안 남겠죠. 그쵸, 안 남죠. 그쵸. 근데 이제 DB 접근 제어에서 이런 것들 남길 수 있다. 네, 뒤에서 봤던 이런 검색 기능 같은 걸 사용을 하면 아, 네. 이런 접근 권한에서 줬던 그랜트라든지 그런 키워드를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따로. 네. 걔네들만 따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DB 계정을 샤크라맥스에 줬던 그 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다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DB 패스워드 설정이라든지 DB 원장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산 원장 변경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DB 패스워드 설정? 저건 DB 접근 제어에서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잘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접근 제어는 접근 제어일 뿐이지 DBMS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요번에 DB 계정 관리까지. 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DB IAM 그게 있었군요. 예. 그래서 계정 관리까지 도입을 해놓으시면 좀 편하게 물론 DBMS 계정 관리 안 쓰셔도 DBMS에서 DBA 분 계시면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지만 계정 관리까지 하시면 편하게 보안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그거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개요가 좀 많이 길었죠. 예, 실무 기능을 직접 확인을 해보는 세션을 한번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DB 접근 제어는 주요 기능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뭐 모니터링 기능이라든지 로깅 기능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뭐 쭉 있는데요. 요건 이제 RFP에 사용을 하시면 좀 편한 기능들이니까요. 보통 도입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업체에 문의를 주실 때 이 기능을 지금 잘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그대로 문의하실 때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거에 맞춰서 소개서 주실 수 있냐 아니면 이거에 맞춰서 뭐 이렇게 요청서 써주실 수 있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업체에서 다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도입하실 때 직접 머리 싸매지 마시고 이걸 그냥 던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도입하시면 되고. 네, 앞서 보여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감사 규정 같은 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기능들이 다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 어쨌든 내부에 RFP를 띄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이 항목들 그대로 넣어갖고 RFP 하면은 우리가 맞습니다.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다 충족하는 솔루션들만 참여하겠죠. 아, 역시 이사님이 거기서- 짬이 되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네. 가격 보고 결정하면 그렇죠. 되겠죠. 네. 보통 이제 구매팀까지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가격 보고 결정하죠. 네. 어쨌든 아주 중요한 체크리스트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이게 모니터링 기능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네네. 나눠서 이제 보통 RFP 써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DB 접근 제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내부 사용자 통제용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DB 접근 제어를 무조건 통해서 DB에 접근을 해라 이런 네. 내용인 거고요.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요 샤크라 클라이언트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네. 요 방화벽을 통해서 네.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네. 그럼 이 샤크라가 네. 뒤에 DB DB 로. 서버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샤크라 클라이언트에서 1차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기능들을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갖고 통제할 놈은 통제하고 네. 뭐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그런 네. 것들을 이제 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는 단순한 서버 접근 제어 내용인데요. 많이 지루하시니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 네.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네. 원래 저희가 세션을 따로 준비했는데 오늘 그냥 혼합해서 그냥 한꺼번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네, 네. 실제 솔루션 화면입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과거 샤크라 DB 접근 제어 해가지고 했던 그 화면과는 조금 관리 콘솔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왜냐면요. 네. V4가 됐거든요. 그때는 V2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한 4년 사이에 버전업이 2번이나 됐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공공용이랑 뭐 일반용 따로 나누기로 했는데 네. 이제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아, 그러지 말고 한 번에 가자. 그래서 이제 V4로 간 거고 네. V2랑 UI도 웬만하면 비슷하게 갑시다. 익숙한 거에서 달라지면 못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익숙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른 그 버튼이 내가 알고 있는 형태, 약간 좀 UX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인데 네. 이 사용자인데 나 이거 뽑고 싶어.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뽑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어요. 네. 과거에는 안 됐었는데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고 네. 이런 부분들도 바로 엑셀로 뽑을 수 있고 모든 화면들 그리고 또 개선된 부분들이 있어요. 요약뷰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이렇게 버튼도 저거는 자기 그 입맛에 맞게 그렇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다 가능하고 네, 저렇게 이렇게, 맞춰놓고 예. 엑셀로 아까 뭐 왼쪽으로 누르고 시프트 그렇죠. 해갖고 다 누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해서 엑셀로 추출하게 그쵸. 하면 다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추출하면 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변경 이력이죠. 계정 변경 이력이고 앞서서 봤던 여기에 충족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족이 되는 내용들도 있고 네. 계정 할당 정보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 서버고 네. 간단한 서버 접근 제어 됩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오고 네. 그리고 이렇게 계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신데 서버에 대한 계정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것도 다 우클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부분들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검색이라는 그런 기능들 아까 검색 네. 기능에서 다 보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시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그거는 DB에 대한 쿼리 로깅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급 검색을 하면 필터가 굉장히 많죠. 네.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시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무거나 검색을 한다고 쳤을 때 지금 제가 과거에 쳤던 것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상세창 보기를 통해 가지고 SQL을 좀 이쁘게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건 딱 봐도 사람이 날린 게 아니라 툴 접속할 때 날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편하게 세이프 SQL이라고 해서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이프 SQL 등록을 하시더라도 네. 이거 로깅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등록을 하셔도 로깅은 다 돼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거는 정책만 예외 처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세이프. 내가 확인한 SQL이다. 무조건 기록은 다 남기는데 네. 근데 정책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체크하고 가면은 좀 그렇죠. 느려질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감사받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그렇죠, 생겨요. 그렇죠. 이런 건 빼고 감사 받아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이프 SQL 따로 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등록도 가능하십니다. 네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강화된 게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이제 개인정보 요즘 좀 화두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개인정보 DB의 그 내부 사용자가 네. 개인정보 처리자도 아닌데 개발자인데 네. 그냥 접근 권한 있으면 가고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죠. 네. 물론 1차적으로 네. 그 DB 개발자가 사용해야 될 그 DB는 덤프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실제 그 뭐 근데 아닌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네. 제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골머리 싸는. 네, 엄청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것도 다 막아주자니 막 개발자가 막 항의 또 분명히 할 거고 열어줘요 개발해야 된다고 지금 배포해야 된다고요 막 언제 열어줄 거예요 뭐. 맞습니다. 네, 개발자의 권한이 워낙에 막강하니까 네, 그 그렇죠. 권한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네. 자기가 무슨 테이블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안 알려주고. 보통 그래요? DB는 DB 같은 경우는 권한이 있으면 테이블 네. 크리에이트 권한만 있으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버려가지고 기존의 개인정보 테이블을 네.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실행만 할 수 네, 있으면 네. 다 끌어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DB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네. 야 엄청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럼요. 엄청 네.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정책을 추가를 할 때 네.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네. 나는 마스킹이라도 해놓겠다 해서 마스킹 정책으로 추가를 보통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추가를 보통 하시는데 네. 이렇게 보통 추가를 하시는데 여기 테이블을 지정하게끔 돼 있어요. 보통. 근데 이게 있어요. 민감 정보 패턴으로 해가지고 네. 제가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패턴만 이 패턴만 맞으면 알아서 무조건 알아서 마스킹을 하게끔 좋다.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패턴은 샤크라만의 패턴이 아니라 글로벌한 정규 표현식으로 여기서 수정도 다 가능합니다. 이 정규 표현식은 글로벌한 레규 익스프레션 그걸로 할 수 있고요. 네네네. 예, 그걸로 해가지고 정규 표현식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있긴 한데 조금 수정이 필요해요. 예, 이게 주민번호라고는 하나 이게 네네. 보시면 조금 수정이 필요한 그런 패턴인 거고. 주민번호가 영어로 주민데. 네, 맞습니다. 네. 좀 가독성을 위해서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긴 소셜 한데. 넘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민 예. 이래놨네요. 근데 이게 영어로 쓸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샤크라가 글로벌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국내 솔루션이긴 한데 하긴 저건 근데 국내에서만 저런 걸 쓸 거니까. 네, 뭐 지금 상관없겠네요. 일본어만 나와 있긴 한데 네. 이게 중국에도 수출하고요. 일본 1위 제품이에요. 또 그래요? 일본에서도 디비저크들이 샤크라를 1위로 왜 저도 왜 1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무튼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위를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되게 1위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글로벌 네, 글로벌 광고를 지원을 네, 한다. 그렇게 되고 물론 일본어를 쓰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패턴이 당연히 마스킹이 되니까 네. 그 패턴만 발견이 되더라도 네. 당연히 경보를 띄울 수 있겠죠.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마스킹을 해주니까 보안상 좀 더 안전한 환경으로 네, 운영할 수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한 게 이 솔루션에서 이 패턴이 경보가 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많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보를 띄워서 이 샤크라에만 띄우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샤크라 관리 콘솔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그래서 시스로그 전송 요즘 많이 하세요. 시스로그 연동을 요즘 보통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예 그냥 경력직이나 신입을 뽑으실 때 개발 그 능력을 좀 탑재를 아예 그 JD에다가 쓰시더라고요. 잡 디스크립션에다가 파싱 능력자, 파싱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시스로그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또 샤크라의 서버 접근 제어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겠네요. 이게 샤크라 클라이언트입니다. 네, 샤크라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할 수 있고요. 전 비밀번호 안 쳤으나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해서 들어가지죠. 네, 예, 샤크라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떤 걸 하냐면 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시스로그라고 하시면 여기에 남는 로그줄 중에 메시지스라는 애가 있어요. 네. 얘가 이제 리눅스의 시스로그고요. 네. 샤크라는 운영 체제가 보시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놀랄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그런가? 네. 저는 그럴 잘 수도 몰라서. 있어요. 예. 네. 왜 놀라시냐면 네. 지금 이거는 이건 MySQL이네요. 제가 이따가 깜짝 놀라시겠네요. 네. 일단은 샤크라는 이건 샤크라 서버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MySQL 서버인데 네. 이거는 이제 CentOS 네. 이건데 샤크라도 CentOS를 써요. 네네. 예, CentOS를 쓰고 이 메시지스라는 거는 항상 리눅스에 남는 네. 그 로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요. 제가 그러면 샤크라를 로그인 해봐야겠죠. 자, 보시면 이거는 이게 샤크라 서버입니다. 네. 샤크라 서버고 샤크라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샤크라는 어떤 OS에 올라가나. 요즘 또 화두가 되는 게 있죠. EOS. 네. CentOS, EOS 돼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렐로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CentOS CentOS 스트림? 네. 그거 써야 되나? 그래서 네. CentOS 보시면 8은 이미 EOS가 됐어요, 이사님. 네. 그래서 8 쓰시면 안 돼. 네. 지금 CentOS 8이 네.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7보다 EOS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CentOS 8은 EOS가 됐습니다. 네. 쓰시면 안 되고요. 네. CentOS 7점은 7.9까지 나와 있고 이거는 내년 6월에 아마 만료일 거예요. 내년 여름쯤에 만료가 될 거고 그래서 샤크라는 발전을 하죠. 계속. 왠지 예상은 되는데 한번 보죠. 네.
보자. 네네네. 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키 리눅스라고 네. 해서 CentOS의 네네네. 그 저거 대체판으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9.2로 가시고 로키가 꼭 그럼 7하고 9니까 8도 로키 8도 버전이 있겠죠, 이사님? 근데 8을 선택을 안 했어요, 벤더에서. 왜 선택을 안 했을까요? EOS가 화두가 OS뿐만이 아닙니다, 요새. 오픈 SSL에도 적용이 돼요. 아, 그러면 못 쓰겠구나. 오픈 SSL 적용되는 요 거를. 근래 작년 근래 나온 취약점 CVE 취약점, 네, CVE 네네네. 취약점, CVE예요. 네. 이 취약점 중에 제가 또 보안 컨설팅도 하다 보니까 네. CVE 취약점 중에 오픈 SSL 관련된 심각한 취약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EOS를 때려버렸고 아. 이제 곧 EOS가 됩니다. 아. 뭐가요? 오픈 SSL 1버전이. 아. 그래서 하는 건데. 아, 3.0. 예, 네. 오픈 SSL 요거고요. 네. 2022년이면 취약성 있는 버전이네요 라고 하실 수가 네. 있는데 샤크라는 네. 이거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네. 그 샤크라는 OS에 있는 오픈 SSL 안 써요. 모듈이 탑재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라이브러리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네. 보시면 오픈 SSL이 지금 현재 가장 최신입니다. 2023년 5월. 예,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이 시점의 최신이에요. 이게 저게 또 이제 계속- 나중에는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네네네. 샤크라도 이제 계속 패치가 나오면서 최신 LTS 나오면서 저걸 계속 패치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예, 지금 제가 트라이얼 라이센스라 버전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샤크라 네. 쓰시는 분들이 CentOS 7이었는데 요즘에 EOS 된다더라. 샤크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걱정 그렇죠.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많이들 주세요. 저도 많이 받았고, 그런 문의를. 네, 아예 메일로 그냥 보안 솔루션 관련된 거를 쫙 나열을 하셔서 그 DB 접근 제어 항목에 뭐 이렇게 그 해당 취약 CV 뭐 202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그 해당이 되는지 그 여부를 네. 거기다 써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아예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써드리는데 이제 저런 화면들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냥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화면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럼 V2 쓰시는 분들은 V2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V4로 업그레이드를 네, 좀 하셔야겠네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예, 좀 내년 이후에는 보안상 엄청 취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샤크라 V2 쓰시는 고객분들이 거의 한 7-80% 되실 거예요. 엄청 많으시구나. 네. 지금 V4는 나온 지가 얼마 안 오래됐으니까 올해 나왔으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얼마 안 되셔서 신규 도입하시는 분들은 기도입 저희는 다 V4로 구축을 해드리는데 네. 조금 아쉬운 분들은 이제 라이센스를 V4로 라도 드리고 네. 예,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고 이제 네. 협의를 잘 하시면 아마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여드렸는데 요거 잠깐 서버 접근자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런 시스로그 전송에 대해서 잠깐 옆길로 새긴 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파싱 하시는 일들 계시면 시스로그에 대해서 파싱을 하셔가지고 네. 그 해당 부분을 그냥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심 보안 통합 네네네, 거기서 거기에서. 관제를 하셔도 되고 네. 그런 알람이 왔네 그럼 그 관제 이제 뜨겠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하셔도 되고 그 시스로그 연동되어 있는 그 관제 솔루션에서 SMS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받으시겠죠? 네 아마. 그런 식의 네. 받으셔가지고 네. 쓰기 편하시고 네. 위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 실행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특정 이런 경보가 떴을 때 네. 특정 이런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네네 있게. 그렇게 조치할 수 있게끔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메일 네. 이런 연동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ISMS라든지 이런 심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네. 샤크라 경보 띄우는 건 오케이 알겠다라고 심사원 분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경보를 직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계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결함을 많이 받으세요. 그분들은 보통 이걸 이제 세팅을 하시라 말씀을 드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SMTP. 이 SMTP. 네네. 이건 저희 사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거 이제 개 경보가 오면 네. 이런 이제 그 메일들이 이제 보고 바로바로 확인을 한다 해서 ISMS 받으시는 고객사분들은 제가 관리하는 사이트는 저게 대부분 다 되어 그러니까. 있으시고 저걸로 다 하셔서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는 거는 뭐 네. 다 검증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 있고요. 네.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서. 네, PPT로 돌아가서 단순한 서버 접근 제어 내용 보시면 세션 모니터링 아까 비밀번호도 없이 그냥 네네네. 바로 접속하는 건 잠깐 보여드렸어요. 네. 예, 이따가 그 데모를 이제 진득하게 볼 때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명령어 로깅 기능도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 네. 재밌는 게 서버 접근 제어에 대해서 이렇게 결제를 받아서 이렇게 계정을 할당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제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우회 접속 차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게 직접 콘솔이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붙는 건 원격으로 붙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에이전트가 좀 설치가 필요한 어쩔 수 그런 없이. 기능입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네. 계정 관리. 자, 이제 계정 관리인데 DB 접근 제어랑 계정 관리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요. 다르죠. 그냥 그거는 이사님이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러시. 아, 그런가요? 네. DB 오. 접근 제어니까 네. 당연히 네. DB 계정에 대한 그 DBMS 자체에서도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따로 그 암호 규칙이라든지 이걸 가져가거든요. 네. DBMS 자체. 네네네. 샤크라에서 그거 관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네, 거구나. 오해 가능하시죠. 그러면 네, 가능할 수도 있죠. 라고 하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사용자 프로필. 네. 근데 이거는 네. 샤크라 사용자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샤크라에 접속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계정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건 이사님이 알고 계셔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오해를 하세요. 그래요? 이 메뉴가 그 메뉴인 줄 알고 캡처해서 주신 거야. 아, 진짜요? 그러면 결함을 받아버리셔요. 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네네네. 물론 이걸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나 네.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아니까 네. 이거 아닙니다. 다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계정 관리 프로필이 따로 있죠. 이게 바로 디폴트 프로필이라 해서 이게 유저 프로파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네. 이 계정 관리 탭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 계정 관리 탭에서 네. 직접 관리가 가능하고요. 어... 제가 요거를 그냥 계정 탐색만 눌러도 네. 직접 가가지고 자 이게 보시면 네. 여기에 이제 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냥 직접 접속을 해볼게요. 네. 접속을 하면 당연히 제가 지금 현재 이게 켜져 있으니까 네. 당연히 시스템 세션에 뜨겠죠. 제가 이게 뜨겠죠. 네. 여기 DB 디테일하게 뜨죠. 네. 네. 보시면 와 이게 유저가 이 유저를 직접 가셔가지고 네. 유저를 한번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 보시고 이렇게 뭐 출력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이거 한눈에 보이실 수 있으세요. 계정 관리해서 이걸 수집을 하시면 탐색을 딱 해버리시면 네. 탐색을 그냥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완료됐다고 뜨면 네. 여기서 다 가지고 옵니다. 일반 계정 위에다가. 아. 그래서 보시면 수집 기능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 계정 관리 솔루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긴 어떤 사람들이 이 서버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그 계정 목록 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네, 그렇죠.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서버에 대한 계정, 네네. 예, 서버의 계정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이게 지금 MySQL 아까 그 DB거든요, 저 서버거든요. 네. 예, 제가 요거를 서버 접근 제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 네. 이렇게 되시면 제가 보시면 이 그 유저가 있습니다. 이 유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테스트 1로 한번 만들어 보고 네. 테스트 2도 만들어 보고 네. 대부 1도 한번 만들어 보고 네. 그러면 보통 유저는 테이블이 리눅스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확인되시고 여기서 보시면 시스템 계정을 탐색을 하시면 저기 뜨겠네요. 네, 떠야죠. 33 떴습니다. 네. 이걸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 이렇게 계정 상태를 보셔도 되고, 네, 계정 상태를 보셔도 되고 이렇게 네. 정상인 네. 애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뜬 거 확인해 주시고, 네. 요거를 직접 비밀번호도 여기서 바로. 바로 변경도 가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 가능하신데, 네. 안 됐어. 이미 정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비밀번호니까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이 비밀번호 규칙은 당연히 아까 보여드렸던 요 계정 관리 프로필. 네네, 저기에서 안 여기에-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 예민해. 되네요. 기능 되네. 네, 그렇죠. 네. 알고 계시니까 바로 알아보시네요. 네. 그래서 계정 생성 이거를 여기서도 가능하세요. 여기서도 계정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저는 이게 익숙합니다. 아까 커맨드 창에서 하셔갖고 설마 저 GUI 있겠지. 저것만 있겠어. 이거는 뭐냐면요.
개발자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네네 네. 그런 분들이 하잖아요. 네. 근데 보완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정을 생성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수집 기능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럼 네. 거기서 봐야지 예. 봐야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네. 그냥 들어갈 때마다 수집하셔도 되는 거고 여기서 계정을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테스트 3, 네. 테스트 3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시스템 계정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름이에요 그냥. 네. 실제 계정은 요걸로 아.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되고 요건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네. 네.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도 비밀번호를 잘못 만들면 아까 같은 오류창이 뜨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료 기간은 뭐 없어도 네. 되고요. 네. 계정 소유자는 굳이 넣진 않아도 됩니다. 일반 계정으로 등록하면 되거든요. 음. 계정 관리 프로필은 권한 프로필은 따로 있으면 네. 그걸로 권한 프로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네. 요청하면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네. 요청됐고 예, 생성 작업 완료됐으면 보시면 테스트 3 여기 만들어진 네. 거 보이시죠? 여기 뜨고 네,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도 탐색을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네, 하면 여기 떴습니다. 뜨죠. 네,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이제 보통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하긴 아까 앞에서도 그 저기 뭐였죠? 그 기간 이렇게 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정 프로젝트 같은 거 해서 프리랜서분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한 DB 그렇죠. 접근 권한 프로젝트 기간 6개월이에요? 그럼 그렇죠. 6개월만 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설정 안 해놓으면은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딴 데 가서 야 DB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게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죠. DB 계정도 똑같이 네. 만들 수가 있는데 DB 계정도 아까랑 동일하죠. 네네 만료 네, 기간 이런 필요합니다. 식으로 해가지고 만료 기간까지 네. 지정을 해서 만들면 만들어지고요. 음. 실제 여기다 권한 템플릿 같은 걸 넣으면 이 권한 템플릿이 뭐냐면 실제 스크립트예요. DBMS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 그래서 그랜트라든지 이런 옵션을 주면 특정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게끔 계정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나한테 주어진 권한에 맞는 명령어만 또 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랜트 무슨 오브젝트, 네네. 그랜트 무슨 실렉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최초의 그 개요 때 설명을 드렸던 네. 완벽한 DB 접근 제어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특정 테이블이나 뷰 같은 오브젝트에 대한 통제도 네, 다 네, 네, 가능한 네. 거고 네. 예, 그런 것들도 여기서도 직접 할 수 있고 네. 물론 계정 관리가 없어도 보안 정책을 통해서 그것도 다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제 CKT 폴리시에서 이 특정 테이블에 대한 오브젝트 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게 여기서 떠요. 여기 보시면 테이블이나 이런 걸 컬럼을 바로 정책에서 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바로 가능하시고 이게 혹시 오라클만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샤크라는 지원하는 DB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MySQL 접속 네 MySQL이네요. 네, MySQL은 당연히 되고요. 네. 네. 못 들어보신 것도 많죠. 자 보자. 도큐먼트 DB도 있다. 몽고DB도 있고. 네. 아, 네. 몽고DB 포스트그레랑 몽고DB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네요. 있고 테라데이터 뭐 티베로 큐브리도 그러니까 이게 국내 솔루션들이 이렇게 국내 DB를 지원해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네, 큐브리도 없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요즘 ERP 세파나 많이 쓰세요. 아, 네, 그렇죠. 뭐 회계감사 요청하는 데들 다 세파나. SAP S4 하나니까. 세파나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야, 네, 카우치 DB, 인플럭스 DB도 있고, 보티카도 있어요. 레디스도 있고. 오, 야. 없는 게 없습니다. 네, 네. 틱톡, 오, 네, 많다. 몽고DB 같은 경우는 골디락스 써도 돼요? 네. 진짜 마이너한 건데. 임팔라. 야, 임팔라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이브 처음 보시죠? 하이브는 저 그 뭐야 어디지? 저 빅데이터 그거 뭐죠? 하둡. 하둡 쪽. 네. 하둡이 되는 거 이거는 네. 저도 몰랐어요. 요번에 요번에 추가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저도 버티컬 되는 이거를 것도 준비하고 깜짝 있을 줄 몰랐습니다. 모르는 어떻게 거 되게 접근 많다. 제어를 하려나 싶긴 한데 야. 아직 저도 테스트 안 해봤어요. 인포믹스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오래된 컴퓨터도 많이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포믹스 지금 쓰시는 제가 가는 사이트 중 한 대 있어요. 야, 아니 네티자 저거 퓨어 데이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야, 네티자 진짜 옛날부터 샤크라를 네티자라니 진짜 언제적 네티자입니까? 여기서 저 연식이 나오죠. 금융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금융기관은 네티자의 네, IBM 맞아요. 거죠. 네. 네. 원래 이 그린플럼은 포스트그레인데, 네. 근데 HP 그린플러. 네, 포스트그레 모듈인데 따로 관리를 해요. 야, DB2i 시리즈는 뭐예요? 저게 그 특정 그
무슨 처음 봤어요. 금융에서 왠지- 저것만 쓰는 네. 데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러실 수 있죠. 네, DB2, 그런 데가 있고. 네. ZOS 나왔습니다. 지금 메인프레임. 금융권. 네. 네. 금융권에서 샤크라 많이 쓰시는군요. 네, 금융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대부분 아, 이제 샤크라, 그렇구나. 네, DB 땡땡땡도 많이 쓰긴 하는데, 어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예, 그거도 어쨌든 쓰고, 광범위하게 네. DB를 정말 많이 지원하고 국내 DB도 정말 폭넓게 그럼요. 지원한다. 네. 그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네요. 재밌는 게 이제 이런 메인프레임 시스템 같은 그런 금융권에서는 좀 커스텀 비용을 좀 더 내서 SI성으로 좀 커스텀을 해요, 샤크라를. 어떻게 하냐면 네. 좀 위험한 그런 DB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접속을 할 때 네. 지문 인식기 옆에다가 USB 인식해놓고 지문 인식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저희가 이제 이거 이제 제가 오렌지를 지금 안 깔아놔서 그런데 네네네. 오렌지라고 이 샤크라 개발한 네. 웨어벨리에서 만든 오렌지 툴이 네. 있어요. 네네. 아직 그 오렌지를 보여드릴 게 아닌 게 이제 오렌지가 이제 지금 버전 7까지 있거든요. 7까지. 네. 이제 앞서서 이제 버전 8도 나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기능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고. DBA 분들이 오렌지로 아이디 접속해갖고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는 금융권이니까 지문 찍고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런 데도 있어요. 철저하게 그런 하시는구나.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제 연동을 하시면 네. 그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 네. 샤크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제 기능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체 결제 기능. 자체 결제 기능이 있는데 그런 자체 결제 기능이 좀 좋아서 걔만 또 따로 솔루션으로 뺀 게 있어요. 트러스트 오렌지라고 해서 TO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DBA들만을 위한 전용 전자결제 같은 네.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K모 그 라이프 생명사에서는 네. 예. DB 땡땡땡 제품을 DB 접근제로 쓰시긴 하는데 근데 지금 오렌지 걸 쓰는 거예요? TO 써요. 트러스트 오렌지가 너무 좋다고. 그거를 결제로 ITSM처럼 써버리시고 진짜요? 그거 빼면 DB 땡땡땡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걔는 없어지면 네. 안 된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래요? 중요하게 쓰고 계십니다. 왜 샤크라로 안 갈아타시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기능까지도 탑재하고 네네네. 있다. 그래서 그런 그 TO라는 제품들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 오렌지 연동하는 기능도 당연히 샤크라에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 연동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오렌지 제어 네. 이렇게 돼 있고, 오렌지의 패스워드 저장 기능이라고 해서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저장이 돼 있으니까 오렌지만 키시면 그냥 바로 로그인 되겠네요. 네 마치 샤크라만 SSO 들어가 마냥. 있으면 네. 보기 좀 그렇죠. 그거 음. 통제하시는 분들도 좀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음. 자, 제가 갑자기 이거를 껐습니다. 네. 왜 껐냐면요. 네. 관리 콘솔 들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관리 콘솔, 샤크라 관리 콘솔인데 네. 인증 종류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작긴 한데. 네. 도메인 어센티케이션의 샤크라 맥스 자체 인증인가 보죠? 저건? 네, 이거는 애초에 기본 디폴트 네네. 샤크라에서 생성되는 네. 계정인 거고 도메인은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각 기업마다 이게 저런 뭘까요? 자체적인 인증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어. AD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인증 시스템이랑 그냥 붙이면 되는구나. 예,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그 인증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붙이는 건 아니고 네. 그건 이제 커스텀을 따로 해야 네.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도메인 어텐티케이션은 LDAP, LDAP. LDAP, AID랑 LDAP을 제일 많이 네, 쓰니까. 네, 네. 그거를 아무래도 인증 제일 많이 쓰시잖아요. 네. LDAP.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연동되나요? LDAP 쓰는데. 왜 그럴까요? 이걸로 하게 되면 이 패스워드 따로. 두 개 관리해야 되네. 네, 네. 불편하다. 안 되지. 보안하시는 분들도 불편하다고 이건 하나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도메인 인증을 하게 되면 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네. 예, 좋습니다.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도메인 인증되고요. 네. 그리고 카톡 알람이 오게 설정이 돼 있나 봐요. 카톡이 왔네요. 지금 방금 네. 지금 전진기 과장님의 카톡으로 알람이 왔는데 로그인을 해서 그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면 알람을 띄워주게끔 설정이 돼 있었나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보시면 이게 로그인을 할 때 네. 지금 투팩터는 아니잖아요. 네, 네, 이건 네. 투팩터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인증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투팩터 인증도 자체적으로 있어요? 네, 있어요. 보시면 이제 OTP 키 재발급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네, 이게 보시면 복합 인증에 OTP, 구글 OTP. 네, 구글 OTP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거 쓰시는 고객사들
꽤 많이 계세요. OTP 해서 인증하시는 분들 꽤 계시고 실제로 잘 됩니다. 요거까지는 제가 요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사용자도 당연히 OTP가 기능이 있겠죠. 네, 이 수정 보시면 복합 인증해 보시면 이렇게 있고 SMS는 실제 SMS를 그냥 넣는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SMS 서버가 있으셔야겠죠, 당연히. 예, 웨어빌리에서 직접 SMS 서버를 운영하진 않기 때문에 예, 이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거 보시고 디테일하신 분들은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와, 우리는 사용자가 6,000명이다. 그 일일이 사용자 수정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바꿔줘야 되는 거냐? 에이, 설마 한 군데서만 하면은 다 되겠지. 네, 그것 때문에 IAM 쓰는 건데. 일괄 설정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인증 방식 여기서 바로 다 하실 수 있으시고 그런 방금 말씀하신 이런 계정 관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용자로 들어가서 다 사용자 관리 계정, 뷰에서. 사용자 뷰, 그다음에 DB 뷰 이런 식으로 뷰를 또 다 관리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참 좋아요. 이게 저도 가면 참 항상 죄송한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계정을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사용자 기준으로 계정 신청을 받으세요. 사용자가 한 명 A라는 사용자가 있으면 DB 계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사용자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뷰를 DB 중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정은 여러 개인데 이거 그렇죠. 사용자는 한 명, 여러 명을 인식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뭘 보고 있죠? 계정 관리 탭을 보고 있죠. 그래서 계정 관리를 쓰시면 좀 편하죠. 이런 부분들이 편하죠. 이런 부분들이 편해가지고 계정 관리를 좀 도입해서 쓰시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제 계정 관리에서 넣어준 그런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용자들은 여기서 이제 권한을 넣어주기도 되게 편합니다. 여기서 이제 권한을 추가를 할 때 DB 계정을 여기서 끌어올 수가 있어요. 다 끌어올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추가된 거를 바로 연동하는 그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사용자가 많더라도 계정이 엄청 많이 신청을 하더라도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AD 쓰면 AD에서 계정 생성하면 여기도 추가되고 뭐 그럴 거잖아요. AD 시스템을 여기다 등록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연동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다가 AD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제 그 로그인 연동만 할 때는 굳이 여기다가 등록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AD에 있는 계정까지 가져오시려면 AD 시스템을 여기다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AD에 있는 계정을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여기서 이것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또 AD에 있는 거 다 끌어오겠네요. 그렇죠. 그 패스워드를 여기서 한눈에 다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참 편한 기능이기도 하죠. 그런 노하우가 좀 생기시면 좀 활용도가 좀 높은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사용자 화면이거든요. 이것만 그냥 다루시면 되니까. 이 사용자 화면에서 기한함, 내가 기한을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보면 되는데 이 메뉴가 조금 많이 친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안 좋았는데 기한함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한 신청하는 거 어떻게 기한을 신청하고 이렇게 결제를 받는지 이런 것들 저 오라클에 붙어야 되는데 권한 좀 주세요. 그런 느낌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스 이렇게 해서 기한을 제가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친구가 그 기한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떠서 승인이 지금 상태가 승인으로 떴죠. 여기 승인된 걸로 떠요. 그러면 접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QL 디벨로퍼는 보통 많이 쓰시긴 하는데 보통 오렌지나 아니면 토드. 전문 ID 툴 쓰시는 것 같아요. 전문 그런 걸 쓰시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좀 편하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용자로 조금 전에 승인해 주셨으니까 접속되죠. 접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모니터링이 시스템 모니터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스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으면 제가 아까 신청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효 기간을 줬어요. 이렇게 종료 시점이 있어요. 종료 시점 7월 29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관리자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정확히 그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보이는군요. 똑같이. 보이죠. 이렇게. 혹시 저렇게 만료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중지시킬 수도 있나요? 그럼요.
삭제. 야, 칼 같네. 한번 접속 한번 해보시겠어요? 되나? 접속 여기서 이제 안 돼야지. 네. 네. 안 돼야죠. 네. 네. 지금 접속되어 있는 거 끊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계정을 삭제했으니까. 이사님이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버그가 있을 수 있으니. 에이, 설마. 네. 보고 있으면 편집하면 되죠. 뭐. 자, 지금. 에이, 편집 안 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네. 예, 될 거예요. 네. 지금 무편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안 된다. 안 된다. 잘 되네요. 당연히 되죠. 네. 제가 너무 얕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샤크라가 지금.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 이게 잘 돼요. 네. 이게 실제로 네. 이게 지금 이게 버그가 있는 솔루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돼도 네네네. 넘어가도 이게 안 아마 접속되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골치가 아픈 솔루션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런 솔루션들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샤크라는 잘 이렇게. 네, 바로바로 실시간 정책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이사님처럼 실시간으로 정책 바로바로 적용되는지 제일 궁금해하세요. 지금 이사님 물어보신 게 정말 잘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데. 그냥 그러실 수도 있긴 하시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옆에서 승인해 주신 거니까. 제가 요거를 삭제를 하고 네. 새로 고치면 안 했어요. 아까 기억나시면. 그러네. 새로 고치면 안 했어요. 근데 바로 반영이 됐네요. 네. 보통은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그 요청을 한번 여기 샤크라 맥스에서는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접근 제어 솔루션이 네. 새로 고침 해야지만 적용됩니다. 그럼 얘는 백단에서 그걸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샤크라 버전 2는 안 됐구나. 안 됐었는데 지금 네. 버전 2 가장 LTS는 되긴 돼요. 네네네. 이전에는 이게 조금 그 타임이 있었어요. 적용 타임이. 이것 때문에라도 업그레이드 하셔야겠다. 근데 샤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솔루션들의 고질적인 네. 포인트겠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물어보신 이유를 알아요. 전 왜냐하면 이걸 삭제를 했을 때 네. 뭔가 추가 기능 새로 고치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될까? 이게 의문 포인트거든요. 네. 이 포인트에서 접근했을 때 그럼 당연히 이게 되니까 네. 정책도 실시간 적용이 되겠네. 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새로 고침을 무조건 해야만 저런 정책이 적용이 되는 거라면 네. 내가 지금 삭제해야 될 계정이 예를 들어 100개예요. 네. 100개를 그러면 하나 삭제하고 새로 고침 하나 삭제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왜 그럼요. 100개 다 삭제하고 네. 그다음에 새로 고침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0개 삭제하는 동안에 새로 고침 안 했으니까 접속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접속 그 사이에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보안 취약점이거든요. 맞죠. 근데 그런 틈을 안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틈이 없습니다. 네. 바로바로 적용이고요. 저기서 삭제를 누르는 순간 네. 바로 실시간으로 백단에서 돌아갑니다. 그 로그를 보면 뭐 네. 이렇게 따다다다닥 막 떠요. 그래서 그 로그를 통해서 엔지니어들은 분석을 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 강사 잘하고 있구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책 같은 경우도 네. 비활성화 활성화를 할 때마다 네. 백단에서 돌아가요. 정책을 생성할 때 똑같습니다. 네. 수정해도 똑같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접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 가능하고 그런 정책도 바로바로 통제가 가능한 거고요. 야,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실시간으로 적용을 하려면 예. 되게 자원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무거울 것 같은데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다 좀 가벼운 언어로 좀 썼죠. 좀 프로그래밍 개발, 자체를. 프로그래밍 그런 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여기 와서 그런데 할당된 정보에서 이제 그 사용자랑 네. 예외 사용자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예외 사용자? 저게 네. 뭐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 정책 예외 사용자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네. 그룹으로 선택을 해놓으시면 네. 이 그룹 안에 있는 사용자들은 이 정책 다 먹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그룹을 포함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그룹의 사용자의 특정 한 명이 이 정책을 예외를 태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예외 사용자가 없어요. 네. 그러면 안 되지. 나머지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를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룹 하나 더 만들든가. 네, 그래서 보시면 아.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를 선택을 할 때 이 네.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 없었는데. 여기서 선택해갖고 예외 사항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 내릴 여기서 수 있군요. 이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룹에 6,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걸 언제 하고 있어? 5,999번이 네,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예외 사용할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는 하거나 거. 그럼 이런 게 없었던 시절도 있어요. 샤크라가. 네. 그랬을 땐 저는 네. 그룹을 예외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빼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조직 관리가 안 되는데? 맞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럼 되게 불편하지. 네. 근데 이게 보안 담당자 입장에선 예. 예외 사항을 안 두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예외 사용자 했던 그 이력들도 다 남아요. 아, 그렇지. 당연히. 네, 당연히 네. 나죠. 너 예외로 해줄 건데 문제 네. 생기면 다 보고 있어. 똑바로 해. 그쵸. 여기 작업 그런 내역에서 거죠. 다 남아요. 네. 네네네. 이 상세 검색을 하시면 네. 이 엄청 많습니다. 아, 여기, 제대로. 예,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설마 빨간색 저 녹화 버튼이에요? 아니. 빼는 기능입니다. 빼는 기능.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녹화는 켜져 있죠. 아, 기본으로? 네, 기본으로 다 녹화는 켜져 있고요. 아, 네. 이건 검색할 때 이걸 한꺼번에 빼는 기능이 필요해서 그냥 넣었을 뿐입니다. 이거 왜? 하나씩 다 누가 어떻게 이걸 다 하나씩 빼고 있어요. 아, 필요한 것만 검색하라고 기능 편의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모두 해제군요. 그 모두 해제입니다. 아, 네. 이거 모두 선택, 모두 해제. 이것도 그런 거. 편의 기능이에요. 이것도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분명히 다 고객들이 큰 대기업에서 하다가 아, 짜증나.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갖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정확하십니다. 엔지니어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요청사항을 듣고 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네요. 일예죠. 네. 네, 샤크라는 웬만하면 웨어밸리라는 그 기업은 고객이 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보통 그런 솔루션들 있잖아요. 우리 솔루션 컨셉입니다. 못 고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자존심인데. 네. 근데 이거 그냥 편의 기능이거든요. 네, 별거 그거 아닌데. 바꿔주면 되는데 네. 그럴 경우는 이제 벤더보다는 파트너 영업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 오히려 좀 더 아, 그럼 또 파트너도 고객이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이거 안 그렇죠. 바꿔주실 거냐고. 네. 영업하기 싫으세요? 제품 안 파실 그래서 거예요? 파트너 영업이 네. 있고 파트너로 통해서 샤크라를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계신 거죠. 아, 네. 네네. 밴드에서 직접 하시면 물론 뭐 밴드 엔지니어의 수준이 더 높으니 그렇게 해서 좋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예,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네. 예, 그런 걸 차이를 보시면 되고 계정 관리라는 검색 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감사를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 이제 나온 작업했던 이력들이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럼 요 이력을 요 작업 종류라든지 요걸 통해 가지고 다 뽑으실 수가 있으시죠. 이걸 뽑아서 그냥 바로 제출을 던지시면 하실 되네요. 수 네. 그런 형태로 다 가능하시고요. 사용자 같은 경우도 누가 접속을 했었고 누가 로그아웃 했었고 누가 실패했는지도 다 보입니다. 네. 네, 모든 게 다 감사가 가능하시니까 정책에서 어떤 예외 사용자를 넣더라도 다 남긴다. 다 남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많이 TMI 하죠. 하나를 물어보시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네. 제 심정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덕분에 되게 자세히 솔직히 알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아, 간단하지 않았나요? 벌써 저희 1시간 넘게.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계정 관리까지 일단은 살펴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준비된 자료는 다 이제 보여드린 것 같고 데모도 원래는 저희가 뭐 발표 세션, 데모 세션 이렇게 나눠 놓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요 샤크라 맥스의 자세한 데모도 부족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저희가 이번 데모를 통해서 샤크라 맥스 V4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린 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데모할 때는 더 딥하게 보여드리니까요. 네, 꼭 네.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저희 세션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에 있는 접근 제어 솔루션이 만약에 샤크라 9버전이라면 이런 신기능들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아니면 아직 접근 제어를 쓰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사정상 써야 될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상담 시청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됐을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혹시 끝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요새 보안 시장이라든지 네. 이런 시장이 기사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사에 따라서 시장이 들쑥날쑥합니다. 아, 진짜 그쵸. 막 네. 기사 한번 막 뭐 하나 터졌다. 야, 뭐 관련된 솔루션들이 뭐 갑자기 막 야, 우리 검토해야 돼. 뭐 난리예요, 난리 진짜.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를 항상 쫓아서 그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그건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네,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재고를 하셔가지고 막을 수 있으면 미리 솔루션, DB 접근 제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솔루션이 있다 하시면 그런 솔루션을 도입을 하셔서 좀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한번 대응을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아무래도 컨설팅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보안이라는 그 큰 화두에 맞춰서 좀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언급해주신 그 보안 기사 같은 게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보안에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요. 기사화가 됐어요. 그거는 진짜 정말 숨길 수 없는 매우 거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기사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오히려 우리 회사도 사고가 났는데 그 우리 회사의 평판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기사화되지 않은 사고, 소위 물 밑에 있는 사고들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맞죠. 엄청 그래서 저는 그런 기사가 뜰 때마다 저런 사태가 네. 우리 회사에 안 일어나리란 법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사전 대응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보안 기사는 그런 식으로 아마 좀 접근하시고 보시면은 아마 좀 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경각심 고치 차원에서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말하자면 끝도 없죠. 네. 물론 뭐 그런 경각심으로 위에 경영진에 저희 이런 거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우리 그런 사고 아직 안 났는데 왜 설레발이야? 라면서 이제 단칼에 자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지만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실 기회가 생기실 때 원활하게 잘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다 이제 보여드린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웨비나를 통해서 평소에 접근 제어 솔루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